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상호명을 블루홀에서 시작했는데 18년도에 크래프톤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인데 우리가 아는 게임 중에는 배틀그라운드와 테라 정도가 있어요. 연결 종속 회사는 24개차 정도가 되고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우선 주주 구성 현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장병규 CEO죠. 그 외에 특수관계인이 21.80%, 국민연금공단이 7.12% 정도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크래프톤이 1.1%로 NC소프트보다는 조금 높고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조금 낮은 거래량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1.1% 정도면은 꽤나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2021년도, 즉 작년 8월 10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톤은 산하에 5개의 독립된 스튜디오를 갖고 있고 배틀그라운드부터 해서 미니 골프킹까지 10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인데 그 중에서 94%가 해외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6%만이 국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어느 항목으로, 즉 온라인과 모바일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가는지를 살펴보면은 모바일이 77%로 그 다음에 온라인이 20% 정도의 비중으로 매출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6% 정도의 매출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해외 부문이 거의 94%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비중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사업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등이 북미와 유럽이고 기타가 4등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급여 및 상여부터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것들에 대한 합을 더해보면은 약 3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나눠보자면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큰 전체 비용의 60% 정도를 변동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우선 자본금은 3%씩 성장할 때 자본은 0%, 그 다음에 부채는 42%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자산은 79%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43억 원일 때 부채는 5천억 원 정도가 되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조 2천억 원 정도가 돼서 2020년도와 21년도 모두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제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면은 그 회사는 자신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2018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영업이익률 자체가 40%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래프톤의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106%씩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너무 낮은 값이라서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중인데요. 2018년도에는 10.4%의 매출채권 비중을 갖고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0년도에 28.4%, TTM 기준으로는 32.1%로 매출채권 비율이 조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출채권의 비중이 만약에 30%씩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회사의 특성상, 즉 게임 산업의 특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추세는 조금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매출 채권의 비중이 조금은 높지만 그 자체가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크래프톤 같은 게임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낮고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감률을 살펴봐도 매출액은 매년 129%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151%씩 성장을 했고 무형자산은 5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5% 정도로 다른 제조업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103.4%씩 성장할 때 판관비는 그보다 낮은 91.4%씩 성장을 했고 매출액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에서 6,892억 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처음, 즉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249억 원이었는데 최근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50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과 판매비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490억 원일 때 당기순이익은 5,563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역전돼서 아쉽지만, 당기순이익이 5,550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831억 원 정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에 거의 40% 가까운 주가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업활동연금 흐름과 당기 순익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K거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456억 원의 잉여현금 흐름에서 6,231억 원의 잉여현금 흐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과 TTM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캐펙스가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2020년도와 최근 4분기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와 1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크래프톤이 주가가 거의 32%가량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16%, 코스피는 마이너스 14% 정도 떨어진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봤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 3분기까지의 최근 4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2020년도에는 실제 45.78%의 ROIC를 발생시켰고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92.56%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ROIC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3조 9천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0년도에는 B사분면 끝자락에 있었던 기업의 위치가 2021년도 3분기에는 A사분면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현재 주가는 주당 25만 9천 원입니다. 만약에 2022년도 예상 ROE인 25.49%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29만 3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임주라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과 같아서 실제 모든 기업들을 계산해 본다면 현재 주가가 대부분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4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크래프톤인데요. 2020년도보다 낮아진 TTM의 잉여 현금 흐름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2022년도에서 큰 영업이익률을 발생시킨다면 아무래도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기업 자체가 모바일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조금 포커스 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게임 산업 자체는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현재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3조 9천억 원이나 되고 현금성 자산도 7,200억 원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가격의 매력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크래프톤인데요.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면 담아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톤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